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여자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여러분들 또 1교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휴일 아침에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또 즐거운 또 하루 보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빨리 이렇게 잡는다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으면 일찍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요즘 일찍은 피곤하고 좀 쉬어야 돼. 쉴 때는 푹 쉬십시오. 푹 쉬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요.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안 풀면 나중에 병 생겨요, 병.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항상 챙기세요. 건강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바이든에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결국 우리 삼성을 굉장히 좀 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삼성은 그 사이에 껴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해가지고 샌드위치 상태. 그래가지고 항상 그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기로에 섰다. 잘못하면 일본처럼 한 방에 훅 간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30년 가까이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했어요. 우리 삼성전자가 특히 반도체 경쟁력에 대해서 경고는 항상 잇따르고 있는데 삼성 특유의 초격차를 독려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먼저 위기론을 꺼내들었던 과거 몇몇 사례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이제 그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외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하는 겁니다. 경고음이 울린다. 일단 경쟁사에는 역전을 허용한 영업이익률, 그리고 메모리 후발 업체의 기술 추월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죠. 그리고 파운드리 선도 업체와의 격차 확대,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기술의 삼성을 흔드는 균열 조짐이다. 곳곳서 포착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일본 반도체 몰락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우리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합니까? 29년 연속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D램 슈퍼 호황 같은 그런 수사에 그런 문장에 이제 취할 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잘못하면 일본 꼴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죠. 뭐 긴장감 있게 살아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 1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한 17.7% 된 것 같아요. 17.7%. 그리고 미국 인텔이 한 18.8%.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가 마이크론이 20%에도 뭐 뒤졌다. 뭐 그런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전문가들은 수익성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경쟁력 저하다. 경쟁력 저하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시장 경쟁력이 이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요. 경쟁력이 떨어진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참 답답하죠.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시장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크론의 그 14나노 그 D램하고 176단 낸드 플랫이 세계 최초 양산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뭐 얘들도 뭐 이걸 뭐 양산하는 건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시장 우위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사례 아까 말했어요. 14나노. 일단 삼성이 그 마이크론 사태를 더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그동안 업계 1위의 기술력이 실적을 떠받치는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강력한 무기. 그 초격차 기술력이 이제 D램이 40%대, 낸드 플래시가요. 그 30%대의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어졌었어요. 그 삼성전자는 이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급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수익성을 챙겼죠. 그 실제로 이제 기술 격차가 줄면서 그 삼전의 그 D램 점유율이 2016년대는 그 46.6%였어요. 그 지난해는 41.7%로 이제 줄어듭니다. 5% 정도로. 낸드도 마찬가지로 36.1에서 33.9로 이제 하락하는 거죠. 이 기간에 마이크론이 이제 D램 점유율이 한 20.4에서 23.5로 늘어납니다. 3포인트. 낸드는 한 1%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제 삼성의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D램 시장에서 15나노 그 제품 비중은 우리가 업계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이례적인 언급이 나온 것을 업계에서는 이런 배경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전 같으면 영업비밀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기술력을 과시한 게 이제 초조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경쟁력에 이제 빨간불이 또 커져요. 그래서 업계 1위를 이제 TSMC를 이제 따라잡겠다. 언제까지?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따라잡겠다고 이제 선언했고요. 이 파운드리 분야가 더 답답한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난해 점유율 보니까 뭐 TSMC는 한 54, 삼성은 한 17% 정도 1년 전보다 격차가 벌어졌어요. 각각 1% 정도 늘어난 거예요. TSMC가 1 늘어나고 삼성이 1 줄어들고 그런 거죠 뭐. TSMC 시장 점유율이 2년 전에는 얼마였냐? 48%였다더라고요. 그걸 감안하면 좀 많이 늘은 거죠. 한 6% 늘은 거고. 초미세 공정에서는 한 5나노까지는 엇비슷하게 달리고 있다는데, 반도체 디자인과 후공정 업체 등과 연계해가지고 그 제공하는 그 종합 서비스, 그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확연하게 뒤처진다. 뭐 그런 업계의 평가를 듣고 있어요. TSMC가 최근 일본 내 연구개발 시설하고 생산 라인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고요. 현지 장비 및 후공정 업계의 밀착을 꾀하면서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계에서는 이제 집중력 분산의 문제도 이제 제기하는 거죠. 집중력 분산. 그래서 TSMC는 올 초에 한 28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고, 또 4월에는 앞으로 3년 동안 한 1000억 달러 추가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를 포함해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해서 한 2030년까지는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133조 원을 불과 3년 안에 이제 3년 만에 쏟아붓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제 보여줬죠. 일본의 그 니혼게이자 신문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40조 원 이상의 반도체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제외하고는 파운드리 분야만 비교하면은 TSMC하고는 격차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 메모리하고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이제 전선이 넓어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보니까 전선이 넓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시야를 이제 사업 외적인 부분으로 이제 확정한다면은 국제 정치 역학 구도에서도 이제 갈수록 거세지는 우리 미국의 압박 상당히 이제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뭐 옥죄하면서 막 불안 요소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일본과 미국과 함께 반중 연합을 주도하는 데 대해서 삼성전자는 위태로운 양다리 외교를 이어가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대만 입장에서는 뭐 반중이죠, 반중. 거기다 또 반중이고 또 친미 아닙니까?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죠, 대만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중국도 중간하고 또 미국도 중간, 이게 참 이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이게 삼성은 어떻게 그 해야 할지 참 힘들 겁니다. 삼성 양다리 걸치는 건데, 왜냐면 중국 시장도 무시 못하고 또 미국도 무시 못하고 참 힘들죠. 이 외교는 이제 정부에서 좀 해줘야죠. 그 정부에서. 일단은 업계 관계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에 땡큐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가슴이 덜컥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10년 뒤에는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도 미국 대통령에게 땡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납니다. 정부 지원. 그래서 정경련에서 중국 SMIC라고 있어요. 반도체가. 이거의 경우 2014년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한 6.6% 됐더라고요. 마이크론은 3.3%인데 삼성은 얼마였냐? 0.8%. 그만큼 삼성은 정부 지원이 작아요. 보십시오. SMIC는 6.6%나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금 마이크론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정부에서. 근데 우리는 너무 서울이 아니야. 너무 작다. 이제 결국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 텃밭인 그 메모리 반도체를 또 뺏기고 시스템 반도체마저도 성과를 못 내는 그 진퇴양난에 처할 수도 있다. 이제 모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TSMC를 추월할 것인지 메모리와 균형을 맞추면서 따라가는 수준에 만족할 것인지 이제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이거 말 그대로 박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뭔가 공략을 하려면 확실히 공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뭐 몰빵해서 잡는 거 아니냐,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그냥 메모리랑 잘 균형 맞춰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나가는 게 좋은 거냐. 이제 그런 고민도 해야 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성에서 고민할 거니까 삼성에서 잘 알아서 고민을 하겠죠. 우리 삼성이 높으신 분들, CEO 분들께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총수가 인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할 것 같아요. 잘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기사는 아주 상당하게 무섭게 해놨네요. 잘못하면 일본처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일본처럼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일단은 삼성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잘 경쟁하겠죠. 일단은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교시 때 뵐게요.